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긴급 시황입니다. 자, 뭐 긴급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리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국 하락은 뭐 연준 위원들 매파 발언도 물론 있었지만 FOMC를 앞두고 각도 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PPI는 잘 나왔었고, 자, 그런데 여기가 부담이 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고가를 높이고 조정이 나오는 게 더 사실은 깔끔한 그런 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수렴 형태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체크 안 하더라도 33,000포인트 정도, 혹은 지금 이평선 밀집 지역이잖아요. 60일, 300일, 20일 같이 뭉쳐 있습니다. 20일은 사실 지수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이평선도 아니기 때문에 60일선 그리고 300일선이 지탱하는 자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60일선이요. 그리고 라인 저항 지지 33,000을 지지하고 터닝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FOMC에서 자꾸 이제 연준위원들은 몰고 가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시장에 그렇게 기대감은 없어요. 연준위원들이 좋은 말 해줄 기대감은 없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그들은 그거죠. 인플레이션 뭐 어디까지 2%대 뭐 이걸 지켜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 아이고, 생각도 없다. 계속 말은 몰아가죠. 근데 정치 쪽에서는 은근히 그리고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뭐 올해는 뭐 절대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준은 연준의 입장, 자기들의 스탠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정치 쪽, 경제 쪽은 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목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뭐 나오는 연준 위원들 말 똑같아요.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분명히 이런 말도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연휴 기간으로 가지만 그때 분명히 그 얘기 나온다고요. 자, 뭐 연착륙 확률이 있다, 뭐 반대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일주일 전 24일부터는 깜깜이 기간이라 그래서 연준 위원들 어떤 금리 경제에 대한 발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금지돼 있죠. 그리고 이제 31일, 2월 1일 FOMC가 딱 지나면 분명히 0.25를 살짝 올려놓고 또 뒷발언은 해줄 거예요. 계속 올릴 가능성은 뭐 있는데, 자, 파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무조건 올립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뭐 몇 프로가 되면 우리가 뭐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상당히 그야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올해 연준이 계속 그럴 확률은 높아요. 하반기가 시작돼도 설사, 물론 모르겠어요. 연준의 의지는 올해 안에는 일단 금리 인상은 없다. 자, 경제 정치 쪽에서는 올해 이게 숫자가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면서 우리 다 죽는다. 자, 이건 찬성의 입장이죠. 자, 우리나라 어제 한국은행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어때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올해 금리 인하도 되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분하다.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저하고 말씀드렸어요. 자, 분명히 하반기에 돌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이브에서도. 자, 미국 시장은 이제 FOMC가 되면서 이제 여기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 지역을.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추석 전에 이런 또 매도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뭐 조카들 뭐 세뱃돈 준다고 D-2일에 판다. 뭐 그게 어제죠. 수요일 날. 그래야 금요일 날 돈이 생기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가 없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메이저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틀에, 그러니까 4일 연휴에 월화의 공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화는 사실 깜깜이 기간이라 막 기대감보다는 어때요? 좀 약간의 초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금리가 인상이니까 0.25라도. 근데 시장이 보는 건 지금 최악의 경우 5% 넘는 5.5까지의 막
파월들 뭐 5.1 점도표 이런 거에서 5.1이 나왔지만 뭐 파월은 뭐 6%든 그게 상관없다 그랬죠.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선 뭐든지 할 거고 금리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의 자기 발언의 실수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최하로 내려가면 뭐 2300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 여기서 W를 지켰듯이 이제 여기 짧게는 이렇게 지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많이 내려와 봤자 뭐 20고가나 2320 요런 데서 멈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내일 있잖아요. 연휴가 시작된 내일 시장 폭락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일은. 자, 아침에도 오늘 시가 개파락 제가 마이너스 0.5 정도 날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지라인 보면, 딱, 그죠? 여기죠. 여기 지지를 했잖아요. 중심값을.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수급이 조금, 요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심값 지금 밑에 있는데, 뭐, 지지라인을 침범하진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둘 다, 뭐, 여기는 뭐, 도지형 음봉인데 이것도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코스닥은 뭐 지금 뭐 보합까지 올랐네요. 약보합까지. 이틀간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미국장은 월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뭐 두 번의 조정을 나눠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아시아 시장 뭐 봐도 뭐 일본은 뭐 오락가락하죠. 일본은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정신이 없고. 자, 니케이 한번 볼까요? 자, 어제는 급등했었죠. 어제 4%인가? 3%인가? 2.5%. 자, 오늘은 뭐 그 중심값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죠. 중간 라인을. 얘는 좀 정신이 없고, 호주도 소폭 상승. 뭐 지금 기록 중이에요. 자, 우리 증시도 제일 못 오른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안 좋았죠. 그럼 뭐 꼴등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빼야 되니까. 자, 지금 결국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랑 당분간은 그 커플링 되지 않는 날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 차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좀 걱정은 되는데 뭐 일단은 지금 그거를 논하기도 상당히 좀 급하죠. 지금 우리는 바닥에서 일단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에 잠겨서 빨대라도 필요하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들어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연휴가 지나고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일루 상방으로 베팅할 확률이 높아요. 2400 방향으로. 그래서 뭐 내일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뭐 내일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내일은 뭐 거래도 좀 떨어지고 오늘도 어제보단 거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거래도 좀 떨어지고 한산한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FOMC를 대기하면 오히려 일로 근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가 FOMC 결과물에 좀 변동성이 크겠죠. 금리가 올라? 파월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거 해석하는데 이틀은 걸린다는 거죠. 그게 그 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시장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게 이틀은 정도는 소요될 거다. 그래서 2월 초 가면 다시 2400 돌파 아니 안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저는 2500까지 갖다 붙이는 거는 아무 지장 없다고 봐요. 근데 상반기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1, 2, 3월 1, 2, 3월에 여기를 뚫을 명분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상반기에 1, 2, 3월 안에 파월이 우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기대해봐. 이럴 말할 확률이 아예 없어요. 아예 상반기에는. 그죠? 근데 하반기 보면 분명히 말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좀 기대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보는 증시가 2700이라고 했잖아요. 하반기에는. 자,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계속 저와 함께 하실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상승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강보합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상승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해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 뭐가 있냐면요.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추세는 깨지면 안 돼요. 지금 한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선물 순매수가 요거 프로그램 매수는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선물에서. 자, 코스닥은 오늘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오늘 삼성전자 땡겨주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지금 그래도
수급에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잖아요. 그죠? 자, 비차익 지금 1320억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날. 그렇다는 건 오늘 대형주들은 싸다. 그런 의견이죠. 대형주들은 싸다. 매수해야 되겠네. 이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뭐 하락전환 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막 1.8% 이렇게 빠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좀 버티는 날. 그러니까 눈치 보는 날,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될까? 우려감도 있지만 뭐 기대감도 있고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뭐 상관없어. 물론 양봉인 게 훨씬 좋죠. 하지만 얘도 뭐 미국장처럼 막 1.8% 2% 빠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차라리 코스피 0.5 빠지고 코스닥이 보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코스닥이 지금 급해요. 자, 분명 코스닥도 하지만 이제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710 다시 안착하면서 요로 730 돌파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죠. FOMC 가면서. 근데 FOMC 당일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락하지? 그럴 수도 있고, 의외로 많이 상승하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똑같아요. 자, 결론 내드리면, 자, 코스피 3월 안에 2500 돌파 시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자, 코스닥도 3월 안에 750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멀 것 같지만 상당히 이게 가까운 시간이에요, 지금. 거래일이 많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수에서 한 달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긴급 시황이지만 좀 상반기에 좀 어떤 포지션들, 그리고 오늘 포지션들, 그리고 오늘 미국장보다 덜 빠진 이유들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우리 지수 좀 강하게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